3년 전 온 국민이 듣기 평가를 해야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기억하실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속어에 대한 사과는 없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했었는데요. 당시 대통령실 참모진은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며 사과문까지 작성했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보고를 마치고 나온 당시 홍보수석은 사과가 아닌 반박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신수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미국 방문 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대화한 뒤 포착된 비속어 발언. 대통령실은 발언 16시간이 지난 뒤에야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김은혜 당시 홍보수석이 반박 브리핑을 하기 전 대통령실 참모진은 비속어 발언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짤막한 사과문까지 미리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 노출된 것에 대해 빨리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 사과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발언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문 작성 뒤 김은혜 홍보수석이 대통령 대면 보고까지 들어갔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보고를 마치고 나온 김 수석의 회견 내용은 사과가 아닌 반박이었습니다. 수석을 보니까 결국은 엄청 혼나고 말도 못 꺼내고 왔던 것 같더라고요. 워낙 대통령이 격정적인 분이라 갑자기 화내고 그러니까 평소에도 대통령을 많이 무서워했어요. 당시 대국민 사과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대통령이 경로하며 거부했던 것인지 김은혜 전 수석을 찾아가 물었지만 즉답을 피했습니다. 사과하자는 의견이 왜 그 당시에 묵살된 거예요? 일단 그 당시에 네. 있었던 일은 제가 재판부에 제대로 사실대로 제출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란 반박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또 발언 당사자도 아닌 외교부가 MBC에 소송을 건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자세한 내막을 잠시 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 부인에게 보수적인 언론사가 필요하다. YTN을 인수할 수 있게 조치하려 한다. 자, 이런 내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과거 통일교 본부장이 주고받은 문자를 김건희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누군가에게 MBC를 손보는 걸 강하게 밀어붙이라 했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해 언론을 통제하려는 내용도 드러났는데요.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 내뱉은 비속어 섞인 문장을 MBC가 보도한 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빚어진 2022년 가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MBC를 손보려는데 강하게 밀어붙이라 했다며 누군가에게 MBC 압박을 요구한 것처럼 보이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언론이 중요하다, 특정 언론과 여론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MBC는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등의 불이익을 당했고 외교부의 소송과 방심위의 가징금은 물론 경찰의 수사도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문자를 확보한 국정농단 특검은 전 씨가 MBC 탄압을 건의한 상대방이 김건희 여사는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유리한 언론 상황을 만들려는 듯한 두 사람의 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YTN 지분 매각이 추진되던 지난 2022년 11월 무렵 윤 전 본부장은 전 씨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보수적인 언론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전 씨 역시 이 무렵 윤 전 본부장에게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 한다며 한전과 마사회 지분 가진 것을 확인하고 신윤계 의원에게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검은 이 문자를 통일교 YTN 인수 청탁의 강력한 정황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전 씨 측은 신윤계 의원과 연락한 적이 없고 YTN 인수에 관여한 적 없다고 특검에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YTN 인수를 청탁한 적 없다며 MBC를 언급한 전성배 씨의 문자는 전 씨의 일방적인 문자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부가 MBC에 제기한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소송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대신 왜 외교부가 나서 소송을 걸었는지는 여전히 석연찮은데요. 수사에 나선 경찰에 과징금으로 압박한 방심위까지 수상한 과정은 아직 밝혀져야 할 게 많습니다. 신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첫 출근부터 지난 정부 외교부의 행태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외교 사안이 국내 정치에 이용됐다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의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외국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엑스포 유치 경쟁에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지는데도 끝까지 올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소송에 대해 MBC에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MBC를 제소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외교부를 대표하여 MBC에 사과드립니다. 외교부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에 대해 MBC만 콕 집어 대통령 대신 소송을 걸었는데 이는 잘못된 소송이라며 공개 사과한 겁니다. 언론 탄압에 대한 지난 정부의 잘못을 조속히 바로잡고 외교정책을 정상화하겠다는 장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순방 도중 나온 발언이란 이유만으로 당사자도 아닌 외교부가 왜 대리소송에 나섰는지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조 장관도 앞서 청문회에서 어느 직원이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했겠냐,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만 말했습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징금 부과 등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탄압의 과정도 여전히 석연치 않습니다. MBC 광고 중단까지 거론한 당시 여당, 국민의힘의 개입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권력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언론을 옥죄려 한 입틀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 진상 규명도 향후 국정기획위와 국회의 주요 과제로 다뤄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요거 짧게 좀 다루고 정치권으로 넘어갈 텐데요. 바이든 날리면. 바이든 날리면. 새로운 내용이 또 하나 알려진 게 있어가지고 요거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윤석열이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말한 것이 이제 들통났잖아. 네. 들통나자마자 참모들도 귀가 있으니까 야 이거는 큰일 났다 라고 판단했어. 심지어 사과문을 준비를 했었더라고 이놈들이. 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증언을 했습니다. 네, 부적절한 발언이 노출된 것에 대해서 빨리 사과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우리 사이에서도 발언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지는 그렇지. 것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 그래. 이거는 그냥 했으면 돼. 그래. 진짜 지금도 열받는데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이거 동등하게 언론에서 다루는 놈들 진짜 얘네들도 그걸 검토조차 안 했다고 그냥 너무 선명하게 들렸다고 하잖아. 네. 이렇게 의견을 서로가 나눈 다음에 실제로 짤막한 사과문을 작성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당시 홍보수석 김은혜가 이제 윤석열한테 대면 보고하려고 작성하고 자, 그래, 이거 빼박이니까 빼박이잖아. 작성해서 윤석열에게 대면 보고 하러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봤어. 그 본 내용을 이번에 증언을 했습니다. 김은혜 수석을 보니까 결국 엄청 혼나고 말도 못 꺼내고 왔던 것 같더라고요. 워낙 대통령이 격정적인 분이라 갑자기 화내고 그러니까 근데 김은혜 수석이 대통령을 많이 무서워했어요. 아이고 어떡해. 어쩐지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할 때 입술이 퍼렇더라고. 봐봐요. 김은혜는 공직자입니다. 네. 대한민국 공직자. 대통령은 무서워하고 국민은 무서워하지 않았던 거야. 그러네. 그래서 국민 앞에서 이따위 해명을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지들이 사과문까지 써놓고 그러니까 국민은 안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혼났던 것만 무섭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부역자라고 부역자 하는데, 좋은 단어입니다. 부역자라고 하는데 네, 부역자. 이런 사람들이 외세 가치니 배운다. 네. 거기가 또 우리나라 발전시켜 준다. 솔깃하게 뉴라이트 이야기하면은 그거 봐 명분이 되잖아 하면서 부역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또 배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공직에서 추방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김은혜 씨가 제대로 된 공직자라면 저 당시에 바로 사표 내고 나왔어야 됩니다. 그렇지. 제가 아는 보수적인 분들 중에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장관제의 받은 분들 많아요. 근데 안 가려고 하더라고. 네. 일단 윤석열이 사고 칠 것 뻔하다. 그다음에 무속 두렵다. 실제로 몸담지 말아야 됩니다. 즉 윤석열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윤석열이 어떤 인간인지 대충 알면서도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기회주의적으로 몸담은 겁니다. 네. 똑같이 다 청산돼야 될 대상입니다. 아주 그냥 깔끔한 논평입니다. 네. 자, 그래서 청산을 위해서 제일 힘을 좀 써 주셔야 될 분은
성남 분당을 주민들입니다. 그렇죠. 지역구. 결국은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고. 표로 심판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성남 분당을 주민 여러분. 근데 이런 자가 근데 이런 자가 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어. 근데 자 보십시오. 대통령실도 사과문을 준비를 했던 일을 MBC가 잘못했다며 당시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MBC를 괴롭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통령실도 잘못된 사과문을 준비한 거냐? 이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시 MBC를 괴롭혔던 공권력에 개입한 인간들 다 처벌 대상입니다. 올려주십시오. 대통령실에서 그거 거짓말이라고 입장 나오고 바로 대통령실에서 MBC 기자 전용기 태우지 마 탑승금지 시키고 국힘에서 고발하고 경찰이 수사하고요 방심위에서 과징금 3천 때리고요 외교부에서 MBC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 걸고 사법부에서 외교부 손들어주고 야 이거 관련된 사람들 최소한 징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사법부 변호사로서 이제 사법부의 판결을 보고 정말 납득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게 바이든 난리면이냐 아니면 그 난리면이냐 바이든이냐 이거를 입증해야 될 책임은 소송을 건 쪽에 있는 거예요. 네. 소송을 그걸 뭐 대통령도 아니고 외교부에서 소송을 했나 그랬을 거예요. 당사자가 아니라 외교부에서 소송을 외교부에서 했잖아. 외교부에서 소송을 그래서 했어. 그때 외교부 너네가 왜 나서? 그러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랬는데 외교부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입증을 안 했거든요. 끝까지 입증을 안 했는데도 외교부 손을 들어줬어요. 난 이 판결을 한 판사도 기본적인 법리 이 소송의 법리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거예요. 당시 판사가 바이든인지 난리면인지 나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정정 보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MBC는 뭘로 그러면 뭘로 정정 보도하냐고. 그러니까 이 사법부를 정말 납득하지. 최후의 보루를 하는데 이게 사법부가. 그래서 사법부를 성역에다 두면 안 됩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사법 개혁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네. 참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그래서 제가 왜 영국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영국에 가서 이렇게 무슨 그 커뮤니케이션 박물관 이런 데 있는데 각국의 언론 상황이 쭉 이게 정리돼 있는데 한국이 24년 현재 문제적 상황 이렇게 한국의 언론 자유 문제적 상황으로 구분돼 있어요. 그래요? 문제적 상황. 근데 그 이유가 상징적으로 그 기자 탑승 안 시킨 거야. 그러니까 취재를 못하게 한다. 대통령이 야 너 취재하지 마. 그럼 취재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적 상황이다라고 분류가 돼 있는데 얼굴이 화끈화끈한 거야. 박물관의 한국 언론 자유도 문제적 상황. 정말. 아유, 그 미세먼지 일. 그것도 이제 미국의 그 정보 보고 됐더라고. 네, 그 건 심각한 건이라고. 또 이제 방심위에서도 계속해서 뭐 과징금 3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제가 했던 뉴스아이 기획 같은 경우 11건인가 제재 받았는데 지금 11전 11승 했잖아. 다 이겼어. 맞습니다. 네. 다. MBC 관련된 거 다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가 이제 전 국민 듣기 평가로 원래 이제 워딩이 뭐였냐면 이 새끼도 나오고요. 바이든 이 새끼 쪽팔려서 어쩌나 이랬는데 이제 김은혜 그 당시에 무슨 수석이었죠? 홍보 수석이었네요. 홍보 수석이었죠. 예, 나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입니다. 요거거든요. 요거 기자시니까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예. 네. 이거 저 발언의 전문은 그거잖아요. 뭐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이거 승인 안 해주면 똑같아. 바이든이는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똑같아. 근데 이거를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를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한 건데 이게 애초에 대통령실이 그 비보도를 요청을 했었어요 기자단한테. 맞아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가 뭡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발언이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비보도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6시 10분에 당일 이제 한국 시간입니다. 6시 10분에 문제 발언이 있었고 6시 28분에 영상이 송출이 됩니다. 근데 7시 40분에 순방 기자단한테 대통령실에서 문자를 보냅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비보도 요청이죠. 그러고 나서 22시 35분 한 3시간이 훨씬 지나고 나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날리면이라는 말을 개발해 옵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왜 이 타임라인을 말씀드리냐면 김은혜 수석이 나온 10시 반까지는 다 그거를 단 한 명도 바이든이라고 안 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국익 차원에서 이게 나가면 그렇지 않냐. 이런 협조를 구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10시 35분에
회심의 카드를 들고 나오죠. 이건 바이든이 아니다. 날리면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건데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6시에서부터 일정한 시간까지는 이걸 수습하고 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자단의 협조 속에서 이걸 수습하고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거를 발언이 좀 미숙한 면이 있었다. 사과 정도를 하고 유감 표명 정도를 하고 넘어갔으면 저는 그때 그렇게 처리했으면 이게 그냥 별일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은 성격이 저렇군. 가까운 사람들만 있으면 말을 저렇게 하나 보군. 이런 정도의 해프닝으로 넘어갔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갖고 그 후에 어떤 일을 벌인 겁니까? 날리면 MBC를 공군 1호기에서 안 태웠죠. 그렇죠. 그것도 있었고 외교부가 고소했어요. 고소했고 MBC 공군 1호기 안 태우고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데는 MBC 안 태우면 우리도 안 타겠다고 해갖고 그러셨어요? 가는데 민간기를 타고 막 갈아타고 따라가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이 문제를 그래서 그리고 이 정권을 초반에 상징하는 하나의 그 밈이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를 바이든이라고 듣느냐 날리면으로 듣느냐가 나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일인 것처럼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최상병 사건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최상병 사건도 예를 들면 무리하게 작전을 작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면 활동을 하다가 언제나 사고는 날 수 있죠.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한 수습과 응당한 책임을 지면 끝나는 일이죠. 그리고 저는 그거 최상병 사건은 정당하게 수습만 됐으면 대통령이 사과할 만한 건도 사실 아니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있는 게 뭡니까?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경로했어요. 여기서도 홍보수석실에서는 매뉴얼에 따른 대응을 고민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정리하고 가자. 넘어갈 수 있는 이슈다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완전히 강경하게 돌아서 했던 이유는 뭡니까? 당연히 윤석열의 어떤 의중 때문이겠죠. 그 윤석열의 의중이 여기서도 경로였다라는 거죠. 네, 홍보수석이 당시에 대통령을 되게 무서워했다라는 전언도 있었고 사과문을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갔는데 엄청 혼나고 나와서 난리면이라고 했다. 요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근데 홍보수석이었던 김은혜 수석에게 MBC 기자가 이번에 또 추가로 취재를 해봤을 때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전했을 뿐이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나는 실제 사과문을 준비한 유무는 이제 이 언론 보도로 나온 내용이지만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자신은 따라서 브리핑에 소개를 했을 뿐이다. 그렇죠. 그런 뉘앙스죠.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는 식의 그런 발언. 이게 이렇게 됐겠죠. 김은혜 수석이랑 포함해서 10시 반 35분 발표 전까지는 이거를 바이든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들어갔는데 윤석열이 화를 냈겠죠. 내가 그거를 바이든이라고 하라고 들었어? 윤석열이 날리면이라고 바이든 안 했다고 하니까 날리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수석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뭐를 넣어야 이게 문맥이 말이 돼? 좀 그래도 말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지? 그러면 날리면이 나왔겠죠. 연구를 엄청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우리가 참 많이 했던 얘기지만 이 당시에 그 동행했던 기자들 그리고 MBC 기자 본인 이런 분들이 이미 그 MBC 스트레이트인가요? 여기에 다 나오는데 본인들도 너무 황당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김땡 행정관은 그 동행 기자에게 담배 피러 나가자고 해가지고 나 이거 나가면 진짜 잘린다. 큰일 난다 이거.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심각성을 당시 대통령실이 참모들이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보도를 전제로 해가지고 실제 기자단에게 풀을 했을 때 이제 그 기자단에게 공지를 했을 때 사적 발언이다. 공식 석상이 아니었다. 이런 식이었는데 대통령의 행보 중에 공식 석상이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그 현장은 공식 석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적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공식 석상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무마한다고 해서 보도를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당연히 보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자들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이든하고 날리면이 문제가 아니라고 치더라도 그럼 이 새끼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쪽팔린다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네. 이제 이런 대목들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를 홍보팀도 아마 홍보수석실도 알고 있을 텐데 완강하게 아까 우리 김한 기자가 윤석열을 소환한 것처럼 그렇게 윤석열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로했다라고 해서 결국 홍보수석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고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 문제에서 심각하게 제가 생각하는 건 외교부가 이것을 MBC에 소송을 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죠. 저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이제 이 소송 대리를 했던 변호사가 있어요. 소송 대리를 대리 소송을 했던 사람이 최태영 변호사라는 사람인데 최태영 변호사라는 사람이 2020년에 윤석열 총장 그 징계 국면에서 외부 징계위원을 맡았는데 그 징계회의에 법무부 징계위에 나오지 않았다.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게 윤석열을 반대. 그대로 옹호해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꼼꼼하게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대리소송을 한 비용 수임료를 줬다라고 하는데 그 한정혜 의원의 인터뷰에 따르자면은 외교부에서 했던 대리소송 중에 5천만 원짜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꼼꼼하게 최태형 변호사를 정권 차원에서 챙겨줬을 것이다. 네. 이걸 누가 지시했느냐? 이런 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오, 뭐 바이든 난리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진실들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저는 취재 윤리 차원에서 아까 훌륭한 한겨레라든지 네, 훌륭한 경향이라든지 한겨레. 이런 네. 언론사들은 최소한의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 언론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MBC라는 언론사가 보도해가지고 그런 핍박을 받고 소위 정권으로부터 왕따를 당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의리 있게 다른 언론사들이 말만 뭐 기자협회, 언론협회 이런 데서 성명만 냈을 뿐이지 실제 전용기 타고 취재하러 갔을 때는 한겨레, 경향 제외하고 MBC 빼고는 다 타고 갔거든요. 심지어 돌아오는 길에 제가 알기로는 소수의 언론사가 단독으로 인터뷰 몇 건을 따냈고 심지어 알선을 해줬어요. 예. 제가 그거 보고 나서 느낀 게 이 나라의 언론 죽었다. 이거는 최소한의 의리가 상실됐다. 동료의식 자체가 없어진 것이다. 저는 사실 이 보도가 어제 MBC로부터 나오고 나서 MBC 많이 할 수 있는 보도지만 경향 한겨레를 제외한 나머지 언론사들은 정말 할 다 말이 없죠. 머리를 받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아, 맞아. 머리 받고 반성해야 돼. 이건 진짜 반성해야 돼. 한겨레 멋졌어요. 단전 단수 동맹입니다. 단수 동맹. 아니 이건 실제로. 근데 이거는 약간 저는 그냥 현지 기자 입장에서 약간 허를 찔린 기분도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말도 안 되는데 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이렇게 해버리네. 정권 초에 그런 우격다짐을 몇 번 느꼈어요. 왜냐하면 많이 있었죠. 네,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KBS의 시청료 분리징수하는 거 십수년 된 이슈거든요. 뭐 길게 잡으면 20년 이상 된 이슈인데 사실 못했어요. 어느 정권도. 밀어붙이는데. 근데 그거를 그냥 시행령으로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장면들이 몇 개 있었어요. 언론에 대해서.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 해당 언론에 대한 특정한 적개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 이 영상이 찍힌 게 MBC가 단독으로 이 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 풀단이에요. 네. 풀 영상을 받은 거예요. 네. 근데 풀 영상을 받았는데 이거를 갖고 MBC만 찍어갖고 그때 그래서 KBS 시사 프로 진행하는 어떤 진행자가 SBS 진행자도 그 얘기를 했고 우리도 보도를 했으니까 우리도 고소를 해라. 맞아. 저도 들었어요. 얘기를 했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건으로 MBC에 대한 어떤 적개를 보여준 거고 그 KBS 시청료 분리징수 문제도 그거에 대한 KBS에 대한 적개를 보여준 거였거든요. 근데 그 적개를 보여줬을 때 약간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멀쩡한 사람이 미친 사람을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근데 말하자면 그런 격으로 그냥 정권 초에 몇 개 당한 일들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죠. 일단 근데 MBC라는 회사를 정권 차원에서 어떻게 죽이려고 했냐면 기자 개인에 대한 고소도 하고 회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남발하지만 중요한 거는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 특별 근로감독을 지시를 한다든지 국세청에서는 실제 5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막대한 비용을 MBC에게 추징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또 방심위의 징계는 또 별도의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하나를 망하기 위한 집중 표적 놀이가 그때 벌어졌는데 그때 그걸 완전히 쌩까버리고 전용기에 같이 타고 탑승해서 우리는 MBC가 아니니까 우리는 경향이 아니니까 우리는 한겨레가 아니니까 그때 비행기 타고 갔던 사실 언론사들 다 반성해야 돼요. 이제 그 대목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또 다른 하나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괜찮을까요? 우리 오늘 하루 종일 할까요? 밤새 해도 돼요?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본 기사는 이게 과거에 봤던 기사인데 도대체 그러면 2023년과 2024년 사이에 윤석열 정권에서의 그 언론 광고 집행은 어떻게 됐는지 봤더니 특히 이제 언론재단의 그 내역을 보면 2024년에는 문화일보, 매일신문, 심지어 매일신문은 지역 일간지인데 여기는 완전히 저는 뭐 보수신문이라고 보수를 넘어선 저는 내란 전국 사이에 봤던 매일신문의 행태는 극우적이라고 보거든요. 매일신문, 문화일보, 조중동 이런 5개사의 광고가 완전히 된단 말이에요. 2024년에. 아직 2025년까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시기였는데 경향, 한겨레, MBC 이런 데는 광고 비용이 실제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완전히 편향적으로 집중해가지고 한 언론사들 밀어줬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정말 의리가 더럽게 없다. 치사하다, 치사해. 치사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혜택을 누리고자 그동안 입국 다 타고 MBC가 탄압을 받든 뭐 한겨레가 탄압을 받든 경향이 탄압을 받든 우리는 상관없이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언론 코스프레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MBC, 한겨레, 경향. 예편은 뉴스 토마토입니다. 네. 너무 세 개의 사가 이렇게 사실은 뉴스 토마토도 언급을 해야 되는 게 그 시기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사실 대통령실 출입 불가를 하게 된 것도 뉴스 토마토 아닙니까? 이게 뭐가요? 또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하나의 훈장이 돼서 돌아와서 100만을 넘어간 거 아니에요. 네. 잘했다. 네. 칭찬에 굉장히 아주 좀 약하세요, 기자님. 약한 게 아니라 네. 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언론 투사로 박영식이 거듭나고 있어. 너무 멋져 불어. 네. 일타 정치 오늘 여기까지 벌써 하겠습니다. 끝났나요? 예. 국제사회에 1억 달러의 기여금을 내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연설. 대한민국은 총 1억 불을 앞으로 3년 동안 기여할 것입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고마움을 표하며 미국도 60억 달러를 더 내겠다고 약속합니다. That means we're going to work with our partners in Congress to contribute another $6 billion to the Global Fund.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행사장을 나가며 문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나중에 쪽팔려서 60억 달러 기여금 약속을 미국 의회가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난처할 거라는 맥락으로 해석됐고 당시 기자단 의견도 문제의 단어는 바이든이라고 모아졌습니다. 40몇 초 만났잖아요, 바이든을. 악수도 제대로 못하고 국내 취재진들이 찍고 있으니까 스스로가 창피해서 그런 얘기 한 게 아닌가. 민망하니까. 그런 거라고 저희들은 얘기했죠. 당시 바로 옆에서 문제의 발언을 들었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그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언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면서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와 연결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만 했습니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해명이 처음 등장한 건 그로부터도 9시간 뒤였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든이 아니다 날리면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브리핑을 하는데 너무 황당했어요. 저희는 바이든인 줄 알았는데 철석같이 그럼 이 새끼잖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욕한 게 아니라는 거에 브리핑이 초점이었어요. 그런데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란 반박이 나오기 전 현장에 있던 대통령실 참모진은 비속어를 쓴 대통령의 사담이 방송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 노출된 것에 대해 빨리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 사과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발언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짤막한 서가문도 작성해놨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런 방안을 들고 대통령 대면 보고에 들어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보고를 마치고 나온 김 수석의 회견 내용은 사과 대신 반박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국민 사과 방안에 대해 김 수석이 말도 제대로 못 꺼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석을 보니까 결국은 엄청 혼나고 말도 못 꺼내고 왔던 것 같더라고요. 워낙 대통령이 격정적인 분이라 갑자기 화내고 그러니까 평소에도 대통령을 많이 무서워했어요. 당시 대국민 사과 방안을 실제로 보고했는지 대통령이 화를 내며 거부하진 않았는지 현 국민의힘 의원인 김은혜 전 수석을 찾아가 물었지만 즉답을 피했습니다. 사과하자는 의견이 왜 그 당시에 묵살된 거예요? 일단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은 제가 재판부에 제대로 사실대로 제출을 했으니까 진술서 내신 거 다 읽어봤는데 그 날리면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은 언제 나오게 된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저한테 이야기해 준 거를 홍보수석으로서 기자들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스트레이트는 김 전 수석이 외교부와 MBC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진술서에서 대통령실이 의뢰한 음성 판독 결과를 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서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문구를 최종 확인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이트가 만난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의뢰한 음성 판독 결과는 판독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당시 대통령실이 의뢰한 판독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당사자들은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성 판독 결과에 날리면이라고 나오나요? 아니면 저는 판독할 수 없다고 나오나요? 저는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를 그대로 기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김 전 수석은 또 재판 진술서에서 대통령이 자신은 평소 미국 의회를 의회라 부르고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라고 칭한다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보면 오히려 우리 국회를 의회라고 부르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늘 의회 지도자들과 상의하고 또 의회와 논의하면서
반대로 미국 의회를 국회라고 표현한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공직자윤리법의 한 조항인데요. 그 경우는 이 국회가 이거는 특별검사로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관련자들은 아직도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부적절한 비속어 사용의 당사자 역시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